네, 앞서 보셨듯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 초대석, 오늘은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당대표 경선 출마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보고 결단을 해달라,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당대표가 되는 게 과연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이냐, 네. 이거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들면 국민들께 결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출마 여부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그냥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당대회 룰을 바꿔가지고 당원 100%로 이제 당대표를 뽑습니다만은, 그러면 뭐 당원표를 많이 얻는 분이 당대표가 되는 룰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민심입니다. 민심을 얻는, 지지를 받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지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정당의 어떤 극단적인 대결, 대립 때문에 갈수록 중도층, 무당층 이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권자 중에 한 40% 정도는 스스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분들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총선은 승부처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있고 또 국회 전체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권 승리가 중요하고, 우리 대구 경북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입법이나 예산을 하려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돼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개혁이나 뭐 경제 살리기나 성공하기 위해서도 다수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중도층, 수도권, 또 청년층에서 제가 뭐 지난 한 5개월 동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민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여론조사를 포함한 전체 응답은 전체 1위를 차지하고 계신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현재 3, 4위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전체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당원들께서 당심이라는 게 보면 민심이 어디로 가냐를 이렇게 뒤따라 좀 이렇게 쫓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뭐 2등, 3등, 4등 이래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민심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께서도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 총선에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2번이 아니라 1번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진짜 필요한 그런 개혁을 해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우리 당원들께서 전략적으로 생각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일반 국민 투표 없이 당원 100%로 전당대회로 룰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이 같은 방식에 반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반대해도 이미 뭐 당권을 잡은 사람들 자기들 멋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요. 당대표를 뽑는데 민심을 반영하는 이 룰이 19년 전에 우리가 불법 대선 자금 또 노무현 탄핵 그 역풍을 맞아가지고 당시에 보수 정당이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절박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러면 당대표 뽑는데 민심을 반영하자. 그래서 탄생한 대표가 바로 박근혜 대표입니다. 네. 그게 19년 전 이야기고 19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저 유승민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잡겠다고 민심을 완전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민심을 없애고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면, 그러면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한 대로 이거는 민심을
얻는 당대표를 못 뽑는 거죠. 그 제가 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뭐 당원 100%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보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이게 너무 막 폭력적이고 너무 과해서,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이 임명직 장관급 공직자인데 그 사람이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걸 두고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이 몇 날 며칠을 두고 계속 노골적으로 거칠게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대통령실에서 딱 이렇게 지목하니까 윤핵관들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집단 린치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우리가 무슨 학교 폭력 사태에서 보는 그런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제가 야, 이건 정말 아니다. 당이 이렇게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누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고 안 하고는 그건 본인의 자유, 본인의 결심이지.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권력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지금 용산에서 딱 그냥 표적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좌표 찍기를 딱 하면, 그러면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융단 폭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지난 뭐 1년 가까이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그걸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야, 이 당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걱정이 굉장히 듭니다. 네.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물론 당내 정치에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어가고 계신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비판합니다. 저는 늘 제가 여당일 때 야당일 때 관계없이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안 가고 권력이 잘못을 저지를 때는 그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그걸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비판만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칭찬한 것도 많습니다. 예컨대 나라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개혁을 하겠다. 교육 개혁, 노동 개혁을 하겠다. 그런 의지와 결단은 정말 칭찬해 줘야 된다. 칭찬했고요. 또 적대적인 이런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중대 선거구제를 이번에 하겠다. 이러셨는데 제가 그것도 뭐 바로 뭐 제일 먼저 적극 환영했습니다. 다만 경제 정책, 안보 정책, 또 인사, 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대통령의 진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하고 계시면 그거는 제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을 해야죠. 그런 지적이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좀 듣기 싫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넓고 이렇게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 정권이 진짜 성공하는 길이 뭔지 저는 대통령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또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언론에서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참 오랜만에 정말 인사를 드립니다. 유승민의 정치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 여러 가지 비판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고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23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가 어떤 정치적 박해를 받더라도 그 길로 왔다. 그래서 저는 결코 여러분께 부끄러운 정치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이 지금은 소멸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살려내려면 정말 대구 경북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산업과 기업과 일자리가 여기 와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동북부에 있는 K2 비행장, 그거 10년 전부터 그거 옮기느라고 법도 만들고 제가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저는 거기에 아파트 짓지 말고 거기에 우리 대구 경북이 젊은이들이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산업과 일자리를 거기 만들면 저는 대구 경북이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정치를
계속하는 한 우리 대구 경북이 진짜 소멸되지 않고 정말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구 경북 제 고향으로 만들고 싶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 초대석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